나는 서울 근교 작은 도시, 가평에 사는 50살의 지현이다. 평범한 어느 저녁, 집안의 감도는 그 묘한 정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딸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며칠간 친구 집이 있는 포천으로 떠났다. 아이들이 함께 베이킹을 하며 놀 계획이라 집안은 늘 시끄러웠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욕실에 숨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다. 남편 민수는 동네 이웃인 영수시내 가서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되었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나는 경기 내용은 까맣게 잊었지만 민수가 맥주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넘어야 돌아올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혼자 남은 나는 조용히 재즈 음악을 틀었다. 평소 민수는 항상 샹송만 듣자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내 취향을 존중해주길 바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에 착수했다. 가스레인지 청소. 낡은 요거트 컵들을 뒤져버리고 서랍들을 싹 뒤엎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는 게 싫어 귀 뒤로 쓱 넘기고 묵은 기름때를 벗기느라 열심히 손을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남편도 아니고 딸 남편인 준호가 들어왔다. 순간 얼어붙었다. 친구들이랑 축구 보러 가지 않았어. 나는 묻고야 말았다. 거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세제 거품 자국이 남은 내 모습과 너무도 대비되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두운 점퍼를 벗지 않은 채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근데 여기 불이 켜져 있더라고. 평소 준호는 가족 모임에 가끔 얼굴을 비추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거나 딸 수진이 늦게까지 일할 때 종종 밤을 새기도 하는 친근한 사위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차 한잔 할래? 내가 얼떨결에 건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나는 검은 티셔츠에 편안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그가 앉은 탁자에 다가가 다리를 꼬았다. 그는 마른 듯 보였고 오랜만에 제대로 본 얼굴이라 그런지 몰라도 왠지 훨씬 날씬해 보였다. 전기주전자를 켜고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가 청소를 계속했다. 손이 바쁘지 않으면 이 긴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준호는 전화도 TV도 켜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청소용품 얘기부터 시작했다. 이 낡은 스펀지는 이제 정말 버려야겠어. 그는 그냥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청소하는 동안 나는 숨소리도 죽이고 있어? 이 순간이 참 아름다워. 스펀지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비누 거품 자국만 쳐다보며 나는 작게 물었다. 뭐라고? 내가 하는 말들. 설탕 좀 줄까? 눈도 들지 않고 물었다. 괜찮아. 여기 달콤한 게 충분하니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양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었다. 왜 딸은 없는데? 나는 묻고 말았다. 수진이는 친구 집에 갔어. 아, 맞다. 까먹었네. 그가 미소를 살짝 지었다. 웃음기 없는 미소였지만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묻어났다. 잊은 게 아니야. 그냥 뭘 물어야 할지 몰랐던 거지? 다른 얘기 못해서 아쉽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한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내가 스스로도 외면하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정말로. 나는 고개를 돌리고 차를 홀짝이며 찻잔 가장자리에서 입술을 대었다. 조심해, 뜨거워. 알겠어,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는 웃음을 참으며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우리 사이에는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강한 팔과 손가락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항상 이렇게 해.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내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찻잔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거울처럼 비친 주방 안, 탁자에 앉은 두 그림자.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 그는 가볍게 동의했다. 그냥 차 마시러 왔고, 넌 가스레인지 닫고. 모든 게 간단해.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다. 파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스펀지가 손에서 떨어져 싱크대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천천히 돌아서면서 나는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탁자에 앉아 있었지만 자세가 달라져 있었다. 긴장감, 포식자처럼 몸을 웅크린 채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지현, 50살이고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맞았다. 조용한 주방에서의 단순한 청소가 내 인생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는 베이지색 구두를 신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청소하다 만난 준호와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어두운 점퍼가 등에 걸쳐 있었다. 어깨가 조금은 축 처진 듯해 보였지만 그만의 강인함은 여전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차를 들고 그에게 건넸다. 이 차,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 다 데었어요. 다음엔 좀 식혀서 주세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럼 내가 대신 식혀줘야겠네. 차가운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가요? 준호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가 좀 더 다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 말에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았다. 다정함이라니 우리 사이에 그런 감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때 창문 밖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면서 나뭇잎이 살랑였다. 바람결 따라 먼지처럼 흩날리던 가을 낙엽들이 내 마음을 닮은 듯했다. 조용한 주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억눌린 감정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준호 씨, 정말 왜 여기 있던 거야? 친구들이랑 축구 보러 간다더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게 내가 말하기엔 좀 복잡해. 복잡하다면 그냥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실은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 돈 문제도 있고 누군가 계속 날 따라다니고 있어? 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누가요? 무슨 일이야? 그는 고개를 흔들며 속삭였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내가 알면 안 될 사람들일지도 몰라. 나는 순간 긴장이 몸을 휘감는 걸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다. 준호 씨,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요. 우리 가족인데 함께 극복해야죠.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지현 씨,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선 이제껏 보지 못한 진지함과 결의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한 저녁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주방의 불빛 아래 나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은은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림 팬츠를 매치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미들힐을 신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약간의 웨이브를 살렸다. 긴 하루의 끝에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위안을 주려는 듯 그렇게 꾸몄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호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지현 씨, 나 사실 어제 그 축구 모임에 가지 못했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내가 갚아야 할 빚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섭거든.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빚. 무서운 사람들. 그가 말하려는 게 뭐든 평범한 가족 이야기는 아니었다. 준호 씨,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잠깐이라도 여기서 숨고 싶었어.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숨고 싶다는 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일 뿐이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우리 가족이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야. 뭔가 더 깊고 위험한 게 있어? 더 깊고 위험한 거라니. 나는 불안감에 몸이 떨렸다. 문득 부엌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듯 했다. 준호 씨,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가볍게 웃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잘 지내? 아이들은?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 여기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잘 놀고 있고요. 근데 왜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 나는 순간 말을 더듬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 무게가 내 어깨까지 전해졌다. 준호 씨,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정말 고마워, 지현 씨. 그러나 그 밤, 부엌 불빛 아래서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한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비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어두운 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 멀리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처럼 희미한 희망과 함께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벚꽃빛 핑크색 블라우스에 진한 청색 데님 스커트를 입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를 살짝 감았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려 목선이 드러나게 했다. 이런 평범한 복장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 한켠에 놓인 작은 화분 속 작은 선인장이 반짝였다. 그 초록빛은 마치 내 안의 불안과 대비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 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현 씨, 사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야. 더 복잡한 거라는 거지? 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때로는 내 뒤를 쫓기도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도 위험한 거야? 우리 가족까지? 그래,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득 전화벨이 울리며 방 안의 긴장을 깨뜨렸다. 나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대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괜찮아, 수진아. 곧 엄마가 갈게.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층 무거워졌다. 준호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엌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일까? 이 늦은 시간에. 나는 발끝으로 살며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누구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현 씨.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밤, 우리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에 은은한 회색 롱스커트를 매치했다. 발에는 살짝 굽있는 회색 부츠를 신고 손목에 얇은 골드 시계를 찼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올려 약간의 볼륨감을 주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 선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의 이름은 태현. 그는 준호가 자주 언급하던 그 위험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미소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현 씨, 여기서 뭘 원하세요?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지현 씨, 준호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린 가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거예요.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협조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을 흐리자 그 의미가 더 무서워졌다. 나는 문을 살짝 닫으려 했지만 태현이 한 발짝 다가섰다. 이건 경고입니다. 지현 씨.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불안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마음을 다잡았다. 준호를 데려와요. 함께 이야기합시다. 태현은 미소를 짓더니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그가 왔어. 그리고 경고를 했지?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부엌 탁자 위에 놓인 찻잔 속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우리가 맞서 싸울 적은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에 짙은 갈색 가죽 벨트를 두르고 있었다. 발에는 클래식한 검정 펌프스를 신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은은한 웨이브로 흘러내려 나 자신에게 작은 위안을 주려는 듯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불안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전등 불빛 아래 앉아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남은 차는 이미 식었지만 그 뜨거움이 내 마음을 달래주진 못했다.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현 씨, 오늘 일이 더 심각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현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들에겐 단순한 빚 이상의 목적이 있어. 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듯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꽉 쥐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지키는 것뿐이야. 더 이상 혼자 끌려다닐 수 없어. 그 순간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누군가가 다시 우리 집을 찾은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으로 걸어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누구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남겨진 긴장감이 집 안을 가득 메웠다. 준호가 내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야, 지현 씨,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의를 다졌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흐르는 부엌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진짜 적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두운 그림자의 중심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드러운 라벤더빛 블라우스에 깔끔한 흰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실버 힐을 신어 조용한 우아함을 더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팔찌를 착용했다. 머리는 차분하게 묶어 올려 긴장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를 보여주려 했다. 부엌 조명 아래 나는 다시 한번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가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현 씨, 오늘은 뭔가 달라.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말인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싸워야 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남편. 지현아, 지금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연락이 왔어.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숙했다. 통화를 끝내고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점점 더 큰 위험에 빠지고 있어?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끝장이야.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어 찻잔의 작은 김을 흩날렸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구야? 나는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조심해야 해, 지현 씨. 준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요동쳤다. 이 평화로운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재즈 선율은 마치 우리 둘의 긴장과 맞물려 더욱 깊은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 모든 답은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누군가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은은한 회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정색 슬림 팬츠를 입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로퍼를 신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를 착용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약간의 웨이브를 만들었고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거실에 흐르는 재즈 음악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빛바랜 사진들이 걸린 벽면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준호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지현 씨, 오늘 또 누군가 우리 집 근처를 맴돌았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긴 힘들겠네.
준호가 몸을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하면 끝장이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걱정 마, 곧 엄마가 갈게. 통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해졌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더는 숨을 수 없어. 맞서 싸워야 해.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죽이며 창밖을 응시했다. 누구지?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우린 이제 싸움의 한가운데 있어? 그 밤, 부엌 불빛 아래서 나는 결심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맞서 싸울 거라고.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진한 감색 미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의 베이지색 힐을 신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거실에 흐르는 재즈 음악은 어슴푸레한 불빛과 어우러져 나지막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은 차 향이 공간을 잠시 채웠다. 준호가 문을 닫으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깊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현 씨,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태현이 더 이상 경고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준호가 대답했다. 서로를 지키는 것뿐이야. 그리고 준비해야 해.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작스레 두드려졌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현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무엇이든 맞서 싸울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졌고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제 나는 준비되어야 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을. 그날 밤 나는 검은 레이스가 은은히 비치는 블라우스에 딥레드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의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섬세한 은색 팔찌를 감았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약간의 관능미를 더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한 여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부엌 조명 아래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안에 남은 차는 이미 식었지만 마음속 뜨거운 감정만은 식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지현 씨,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려 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지현 씨,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의 가족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깨달았다.
재즈 음악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선율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가 없었다. 어둠은 깊어졌고 우리 가족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진실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모두가 마주할 운명을 담고 있을 것이다.